피치 게이트. 이미 난 게이트라고 봐. 이미 계약이 끝났고 들어갈 때는 비용이 5천억 원이에요. 근데 S&P 뭐 유명하죠. 신용평가기관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네. 여기서 이미 희망에 불과하다. 한국 유전 탐사는 업계 기대도 낮다라고 평가를 했다.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라 스탠다드 앤 푸어스 홈페이지 같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석유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한국이 석유 수입국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돌려 말한 거예요, 저게. 석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직 여러 그러신 바다 어디도 파면 석유는 나올 수 있다니까요. 5천억 들여서 한 드럼통 나오면 그게 석유를 파는 겁니까? 채산성,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파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걸로 얻는 이득을 얻는 자는 따로 있다. 정부가 쏟아붓는 수천억 원의 돈일 가능성이 높은데 딱 그거니까 심해라면서요. 2,000m랍니다. 2km. 예. 그러면 그거를 몇 미터를 팠는지 알게 뭐야. 파는 신용만 하고 안 나오네요. 근데 이 비용은 어차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불하기로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국정 현안 발표를 최초로 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비유를 좀 해보자 하면 제가 만약에 위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위에다가 청진기를 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면 내시경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막 용종이 몇 개가 나왔다. 그러면 용종을 떼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뭐 암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은 청진기 대보고 용종 8개인데 5개는 떼야 되겠습니다. 이런 짓을 먼저 해버린 거죠. 비유를 하자면 갈수록 이상해. 괴랄해. 자, 그리고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도 영일만 가망 없다. 이미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다. 아까 그 재밌는 짤에서도 나왔잖아요. 가망이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석유가 어떤 경우에는요. 일반 그 육지에서도 석유 나온다는 해프닝이 엄청 많았었는데 막상 파보면 있기는 해. 이게 화석연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구가 생긴 일에. 근데 어디는 대규모로 묻혀져 있어서 석유가 나온 곳이 기존까지는 중동이었던 거고 사실 미국에도 석유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빨 만큼 빨았어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자원 개발할 거는 대부분 아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지지율 21% 찍고 그 주말 즈음에 갤럽 21%가 나올 즈음에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가 10%대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언제 오나 내가 석유를 직접 발표해야 되겠다. 산업부 직원들도 몰랐던 갑자기 사실 이 석유 시추 이 시작이 문재인 정부 말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득달같이 올라와가지고 동해에서 석유 난다니까 내용은 잘 몰라.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해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뉴스버스 단독에 이거 있죠. 이 회사는 1인 기업이다. 1인 기업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은 가내 수공업 뭐 인터넷 뭐 쇼핑 이런 거 하나 한다고 쳐. 그러면 주소지를 자기 집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인 사업자. 그렇죠. 사업자 등록할 때 내가 사는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를 내 회사 사무실로 하고 그 1인 사업자랑 비슷한 구조인데 물론 이거는 예를 들면 자기가 발주를 할 때 어마어마한 회사한테 발주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매출을 봐야죠. 530만 달러. 이게 한국한테 받은 돈. 연평균 매출이 27,700달러. 27,700달러면 얼마 정도 돼요? 한 3,800만 원? 3,600만 원? 연매출이요. 예, 연매출이요. 예. 한 달로 따지면요. 300만 원이 안 되는 되잖아요. 거죠. 그런 회사한테 맡겨서 지난해 매출이 530만 달러인데 이거는 한국으로부터. 그러면 일단 여기 사기 냄새가 안 나요? 내가 그 인터넷 쇼핑몰 하려고 우리 집에다가 주소 두고 혼자 해.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의 발주를 받았어요. 갑자기 매출이 1년에 50%로 뛴 거야.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심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작년 연말에 뭐라고 했냐면 2024년도는 세력들이 기지개를 피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잡아놓는데 세력들이 굉장히 종목을 많이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손을 탄 거는 맞아요. 단 그 손을 그 만지작했던 그 주체가 상반기 해외 순방을 못 간 주가 조작 경력직의 그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의구심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주부처인 상업통상부가 당황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최초로 지금 국정 현안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해서 기자들도 몰랐다. 시간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약간 의심스러운 게 이미 윤석열이 140억 배럴 뭐 시초 하나당 뭐 2,000원 이렇게 다 금액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부정확한 정보이며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생각했을 땐 주포가 돈을 완전 먹기 위해선 주포. 저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포. 자주 등장했던 네, 그 주포. 주포가 돈을 확실하게 먹기 위해선 정보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업통상부 같은 경우엔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언론의 기자들한테 윤석열이 이렇게 현안 발표를 할 거라고 내세웠을 때 만약에 주가 조작 경력이 있는 그저가 관여가 됐다면 저라도 그 정보를 돌리지 않을 겁니다. 왜? 분명히 다른 개인들이 손을 타가지고 내가 다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토르 아브레우가 급하게 방한했잖아요. 혼자서 윤석열이가 발표하고 사람들이 이거 1인 기업이고 의심스럽네 그러니까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언제 하기로 했냐면 6월 7일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석유 관련주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쭉 올랐다가 급락을 합니다. 근데 세력들은 아직 털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현충일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7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 비토르 아브레우가 가능성 있다라고 공항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7일 인터뷰에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키운다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주식에 관련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손을 탄 건 맞고 일리 있어. 예, 손을 탄 건 맞고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가 세력 이걸 사실 뭐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세력 매매라고 재료 매매라고를 흔히 얘기하는데 주가 조작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지정해서 의심할 수는 그러니까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돌아가는 시나리오로 관여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의혹은 있죠, 당연히. 엄청 많죠. 이게 나중에 그것이 주가 조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5개를 팠더니 안 나왔다. 나오긴 했는데 몇 드럼밖에 없더라. 그건 사실 몇 년 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2026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임기도 거의 안 남았을 때인데요. 그때까지는 탄핵시키지 말아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예. 있고. 내년 저기 지금 상반기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액트 GEO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직함이 고문이랬다가 고문이죠. 대표라 그랬다가 1인 기업이니까 직원이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원도 하고. 윤석열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한 그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었고 지금 그 1인 기업도 저 사람은 자기 후배인가 누구한테 넘기고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브라질 부유에게 또 팔고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깨끗하고 청명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입고 나온 옷은 민주당 지지자네. 농담입니다. 어쨌건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건희가 2차 주가 조작할 때 올라가던 거랑 똑같이 네.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발표한 놈의 부인이 주가 조작 전문가야. 경험자죠.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뻔히 보고 있잖아요. 야, 국민을 절로 보나 아니면은 임기 못 채울 거니까 이때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해먹자. 한탕을 하는 거냐. 사실 우리 석유가 나올 거란 기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명한 회사들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안 나와. 근데 갑자기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한 건 뭔가 있다. 근데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참여연대가 몇 달 전에 했던 발표에 저게 나옵니다.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참여연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의 사건 수사 경력뿐이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며 작년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야, 이게 지금 요거 발주 맡긴 게 석유공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석유공사가 여기에 상임 감사가 검찰 출신이야. 저 사람은 검사 출신은 아니에요. 검찰청에 윤석열이가 지금 몇 사람 용산으로 데리고 간 사람 있잖아. 수사관 출신들이 있어. 그 수사관 출신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후보로 나왔었죠. 주기환이라고. 근데 여기에 석유공사의 상임이사는 또 사회이사하고 달라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우연의 이치치고는 공교로운데요. 근데 그 석유공사가 여기 지금 아까 그 액트 지우한테 발주를 준 거 아니에요. 뭔가 냄새가 나.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주가의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 발주 받아서 5천억 받는 곳이 있잖아. 5천억 받는데 과연 누구랑 반띵할 것인가? 지금 이미 계약이 끝나가지고 시추선이 하루에 2억 6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얻는 이득이 있다. 내가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똑같아요. 실제로 어떤 현상, 상황에 대해서 범인은 이득을 얻는 자다. 손해보는 사람이 이재명이면 안 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득을 얻는다. 근데 순수하게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던져줬겠냐 1인 기업한테. 그 분명히 반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푸나님께서 그 석유 시추 게이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올해 2024년 2월 23일 날 중앙인가 동아에서 단독 동해 석유 구멍 24개, 석유 공사 10% 가능성을 뚫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기자 자체도 그냥 에이 10%밖에 안 나오냐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자 이번에 윤석열이 발표한 이 석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중동이 아무도 안 봤습니다. 이 기자는 알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알지. 이게 근데 이런 큰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왜 큰 회사들을 안 쓰고 이런 작은 회사를 쓸 뿐이 없었나. 근데 사실 석유 시추나 이러한 연구를 하는 회사가 세계 여러 곳에서 시추 사업을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공신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실패를 하면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서 이런 작은 회사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가의 보안 문제라고 얘기하겠죠.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때 그랬잖아요. 영일만 석유 시추 발표에 밑빠진 덕에 물붓기 될지도 이 말은 사실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 웬만한 최고위원들이 다 저주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비판하기는 힘들어.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석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려를 보내는데 일제히 다 우려를 보내는. 윤석열만 득이양양했어요.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해먹으려고 완전히 그 이명박의 자원외교랑 비슷한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주 보여줘봐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가스전 발표 타임라인. 2023년 2월 달에 액트지오한테 석유공사가 심층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1월 달에 석유공사가 시추선 드릴십 용역 발주를 이미 합니다. 2023년 12월 달에 액트지오가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심해 2km 밑에 바다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본 건 서류예요, 서류. 실제로 포항 앞바다를 가서 뭔가 엑스레이를 째본 게 아니에요. 그쪽에 지질이나 뭐 위성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이걸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월 15일 1월부터 5월 달 국내 자문단 검증을 거치고 2024년 4월 달에 석유공사가 시추선 드릴십 영역 계약을 했다. 이게 지금 이미 4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억씩 지금 그 예, 7억씩. 들어가고 있는 예. 거예요, 돈이. 그리고 윤석열이 6월 3일 날 국정 브리핑을 하는 상태인데 서류만 갖고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조용히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금 이걸 다 밝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주식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꼭두각시로 자기의 어려운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중에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했다. 거기에 또 하나 가능성을 좀 약간 제시한다면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한덕수와 조태용 그 바로 그 서울 모 단독주택 엑소모빌 임대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토르 아브레우가 엑소모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덕수와 이 조태용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한덕수와 조태용이 윤석열을 이렇게 쿡쿡 찌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관계자 많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관계자 많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은 이제 7월 달에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고가 수천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이걸 다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팔수록 냄새가 나. 많이. 석유 냄새가 아니라 똥 냄새가 나. 그러면 이것도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회가 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정권은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명박과 전두환이와 박정희를 섞어놓은 느낌. 거기다가 박근혜까지 섞여 있어 아주. 혼종이 이렇다. 예. 자, 새날이 만든 유명한 명언이죠. 시추는 개종류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사 방송하고요.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이성윤 의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